가질게요. 녹화 시작할게요. 네. 지금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 첫 번째 주제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어떤 경험이었나에 관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는 것은 사실 없었어요. 학교에 합격했던 기억, 친구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던 이벤트를 해줘서 감동받았던 기억, 생일 때,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에서 소집 해제했던 기억 등 여러 가지 기뻤던 순간은 기억이 나는데 하나를 최고의 순간이라고 쉽게 고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뽑자면 방위산업체에서 소집 해제한 기억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저는 병역의 의무를 군대 대신에 방위산업체라고 공장에 가서 대체 근무를 하였는데 거기가 벽지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는 곳이었는데 일의 강도도 굉장히 높아서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말로 힘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소집 해제의 날이 왔을 때 드디어 이런 고된 생활로부터 해방이라는 기쁨이 그땐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근무하면서 정말 그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처음 해본 경험이었는데 그때 배운 것도 많고 일하면서 이런저런 나의 인생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한 시간이어서 그래서 소집 해제의 순간이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소집 해제를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으로 꼽고 싶습니다. 음. 다음에는 수지님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최고의 순간이 언젠가 하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소소한 그런 순간들은 생각이 나는데, 한 번도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도 제가 항상 그리워하고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안 다녀봤어요. 근데 그 고3 끝나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곳이 푸켓이었는데, 그때 푸켓에 있던 이름 모를 섬에 들어가는 루트가 있어서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날 하루 동안 바닷가에 그냥 누워서 가만히 앉아서 좀 바다나 하늘 보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마 그때가 그 수험 생활을 끝나고 처음 느껴본 여유였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종종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때를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질문이 있는데, 네. 혹시 여행을 누구랑 가셨어요? 아, 그때는 가족들이랑 갔었어요. 아, 그러면 다음으로는 원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처음에 딱 그 주제를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없는데 좀 다른 관점인 게 저는 최고의 순간이라기보다는 항상 좀 하루하루든 제 기분 좋은 일을 만들려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히 밖에 나가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주제에 맞춰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뽑자면 어제 있었던 일 중에 한 개인데 이제 그 건대 신문 거기 디자인부 기자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말이 되게 잘 나오고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디자인 쪽이니까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준비는 안 했어요. 사실 글에다만 좀 많이 녹였는데 근데 의식적으로 그렇게 준비는 안 했는데 그래도 제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나름 방향성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제출을 했는데 결과는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의 순간이라면 어제 있었던 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이제 민주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딱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그때는 진짜 기분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언제가 최고였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저는 그냥 두 가지를 적었는데 제가 이제 맨날 좀, 좀 약간 후진 폰을 썼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러다가 진짜 막 노키아도 써보고 진짜 뭐 블랙베리 막 타자 엄청 적은 거 이런 것도 써보고 이랬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블랙베리는 제가 집어 던졌어요. 쓰다가 그 카톡이 그때 처음 나왔는데 블랙베리에 로딩이 5분이 걸리더라고요. 딱 키면은 그 노란 화면에서 안 넘어가요. 진짜로. 제가 과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집어 던져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 그냥 좋은 거 하나만 진짜 사달라고 쫄랐어요. 그때 고1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폰을 샀는데 이제 아이폰 4S를 샀어요. 그게 그때 딱 이제 처음 그거를 박스를 열었을 때 그때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태우님처럼 군대 전역했을 때, 근데 사실 전역했었을 때보다 이제 마지막 근무 끝나고 딱 그랬을 때 이제 근무 안 나가도 된다. 딱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딱 그때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상진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이 이제 인생에서 되게 행복한 순간은 많았는데 과연 이게 최고의 순간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도 두 가지 정도 하자면, 첫 번째는 제가 사실 원래 진짜 저녁은 3월 22일이어서 월요일 날 저녁했거든요. 네. 근데 월요일 날 전역하고 이제 민간인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전쟁이 나도 바로 그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를 통해서 신고를 드리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고요. 또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사를 제가 3년을 썼는데, 고등학교 기숙사 친구들이랑 어쩌다가 이제 또 대학교까지 와서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애들 개성이 강한데, 그 친구들이랑 뭐 이것저것 의견 차이는 많았지만 베트남 여행을 갔거든요. 베트남 다낭을 갔는데, 이게 진짜 우정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고, 뭐 별 소재거리는 없는데 그냥 막 고등학교 때 이야기하고 대학교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놀리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그 순간을, 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그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인이 아, 네. 저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는 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웃기도 하고 기분도 약간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지? 변화를 타는 편이 아니라서 굉장히 그냥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최고를 꼽으라면 이건 너무 어렵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성인 되고를 기점으로 하나랑 성인 되기 전에를 기점으로 하나랑 이렇게 해서 꼽아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인 되고 나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2019년도에 딱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여름에 그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달 동안 약간 단기적으로 체코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갈 수 있게 있으려나? 솔직히 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뽑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 고민도 많고, 막 면접 같은 거 볼 때도 엄청 많이 떨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한국인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실감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냥 왠지 테마파크 온 것 같고, 왠지 막 그런 가평에 있는 뭐 그런 랜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리고 저희는 통금도 있었거든요. 10시에 통금인데 10시 통금이면 9시 반쯤에는 이제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막 해가 지기 시작하는 지점이었어요. 여름에 체코는. 그래서 야경을 한 번도 못 보다가 우리 진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야경은 꼭 봐야지 얘들아 이러고, 그날은 작정을 하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저희 들어갔습니다라고 거짓말 보고를 치고 클럽을 가자라고 이제 다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자애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놀다가, 저도 이제 혼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까지, 그때 딱 혼자 남아 있고 애들 기다리는데, 그 프라하 성에 약간 이렇게 강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약간 이런 뭔가 풍경이 보이는.
그런 데에서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딱 성을 바라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조명이 탁 켜지고 막, 막 물빛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데 너무 막 감성적이게 돼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실감이 난다 이러면서 거의 제가 국문학도라서 감성적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눈물 흘릴 뻔한 그 정도로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도 너무 완벽했고 막 그리고 그날 이제 막 놀러 간다라는 그 설렘과 막 야경을 처음 봤다라는 그 성취감과 그런 것들이 되게 행복했고 그리고 그 성인 되기 전에는 좀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게 저희 할머니네 집이 진짜 시골이거든요. 완전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가서 이제 터미널에서 또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완전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친척들끼리 모이면은 되게 고요한 시간이 되는데 그날 이제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설날이었고 막 친척들 사촌 오빠들 사촌 언니들 다 모이면 막 열댓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엄청 북적이는 분위기에서 그 윷놀이를 했던 게 되게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막 크면서 승부욕이 엄청 사라졌는데 그때는 또 승부욕이 엄청 활활 타올라가지고 막 이거 대박이다 재밌다 이러면서 막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하면서 윷놀이를 했던 기억이 되게 인상적으로 깊게 남아있다는 걸 오늘 이 질문을 받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잊고 있다가.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님이랑 저처럼 이제 고된 생활 끝에 뭔가 그 일에 대해서 해방됐다는 기쁨의 순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수지님이랑 서희님처럼 또는 상진님처럼 이제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이나 아니면 가족과의 즐거운 여행에서 느끼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즐거움? 그거를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꼽은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다른 공통점 같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음, 약간 아까 말했다시피 다들 고민을 했다라는 거? 최고의 순간? 약간 음,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환경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익숙했던 공간에서의 벗어남 또는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일상에서의 변화를 주면서 그게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음, 저는 사실 이거 했을 때 저만 딱 안 떠오르는 줄 알았어요. 팀원분들은 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보면 바로 아, 이 순간이지 하고 딱 떠오를 줄 알았는데 저희가 아직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닌지 다들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 혹시 뭐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약간 그 원주님의 답변이 약간 되게 일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이렇게 딱 그런 색다른 일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사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은 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일에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저는 살아가기 좋더라고요. 그냥 순간순간을 즐기고. 전 어제가 바로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자유롭게 사시는구나. 그 바다에 수지님 누워 있었을 때 날씨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 진짜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많이 덥지도 않고 그렇게 습하지도 않은 그냥 진짜 제일 따뜻했던 그런 바닷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 바다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해변가에 고양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더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음, 죄송한데 섬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여행 가신 곳. 그거를 푸켓? 모르고 들어가서 그냥 작은 푸켓에 아, 있는 작은 푸켓에 있는 섬에 작은 섬. 들어갔던 아, 건데 푸켓. 이름도 모르고 그냥 배 타고 들어갔던 거여가지고 음, 저 근데 뭔가 진짜 죄송한데 네. 저 뭐
물건 받을 게 있어서 진짜 잠깐만 이거 카메라 좀 끄고 좀 갔다 올게요. 한 아, 네, 2분 저희 안에 올게요. 어차피 네, 마무리 돼가니까 천천히 갔다 오셔도 맞아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갔다 맞아요.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민주님 핸드폰 사례가 너무 웃겨가지고 처음에 진짜 빵 터졌는데 아 카카오톡 얘기 듣고 근데 말씀이 되게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휴대폰 바꿀 때 되게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민주님 말씀 듣고 나 중학교 때 저는 기존에 쓰던 핸드폰이 망가졌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거를 수리를 안 해주셨어요. 그때 하도 핸드폰을 깨먹었어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그 공기계를 굉장히 싸게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10,000원, 20,000원에 주고 샀었는데 그때 저도 그 민주님 블랙베리처럼 그 핸드폰이 하도 오래된 공기계다 보니까 카톡 엄청 늦게 켜지고 막 그쵸, 그쵸. 또 그런 기억 말고도 또 다들 중학교 때 그 요금제 다들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500메가 아직도 기억나요. 500메가였거든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 동영상 같은 것도 맘 편히 못 보고 밖에서 그쵸. 막 그러다가 성인 돼서 그냥 제가 핸드폰 요금 내기 시작하면서 그냥 언제 어디서든 그 요금 걱정 안 하고 그냥 마음껏 핸드폰 콘텐츠를 즐기는 것도 지금 생각해 그것도 뭔가 근데 좋은 것 같네요. 네. 500메가면 많은 거 아니에요? 500메가면 아 맞나요? 그때 저 약간 300메가, 많았던 거 아닌가? 저는 300메가 썼었어요. 저도 300메가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좀 독에 네. 겨운 소리 그래서 무조건 와이파이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진짜. 제 주변에는 막 무제한 쓰는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를 되게 오,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 편의점 같은 데 가서도 괜히 와이파이 한번 켜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때는 데이터 아끼려고 그 페이스북 설정 보면, 이게 내리다 보면 영상이 원래 자동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거를 아, 끌 수가 있어요. 그 영상이 실행돼 버리는 순간 데이터가 빠져나가니까 영상이 또 데이터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무제한 요금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마자 그 설정부터 바꿨던 기억이 나요. 네. 공감합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네.